네, 박소연의 이슈 피커 문 열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급반등 장세가 이어지나 했는데 이게 또 오늘까지 이어지지는 않네요. 참 아쉽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다시 시장에서는 안 좋은 이야기들이 조금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형국인 것 같아요. 이 자료 볼까요? 그렇게 막 썩 내키지는 않은 자료였는데요. 이번 달 들어서 우리 주식시장의 성적표가 전 세계 주요국 40개 나라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하위 1등, 하위 2등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스닥 지수가 16% 급락, 코스피가 11% 급락, 스웨덴, 아르헨티나보다도 훨씬 더 이 하락세가 두드러졌고요. 중국 최근에 잘 나가지 않습니까? 중국이 이번 달 들어서 9% 플러스 기록이 됐고요. 러시아는 물론 이제 변동성이 워낙 큰 이제 시작이 되어버렸지만 어쨌건 이번 달 들어서는 17% 급반등, 루블화 강세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이런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화가 납니다. 금융당국이 앞장서서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할 만한 장치를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목소리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게 다 공매도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2020년도 3월에 시장이 폭락했을 때 금융당국이 나서서 공매도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이제 반등한 경험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랬듯이 지금도 완전히 없애자는 게 아니라 금지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라도 이거를 금지시키면 그래도 외국인들의 공매도 그 기세는 좀 제동을 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추가적인 급락은 적어도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목소리들이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제 대형 어떤 협회나 카페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집회도 열어버리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 조치는 아니고 시장 상황 보면서 그에 맞는 조치를 시행할 수는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현재는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 가주실까요? 코스피 시장에서 공매도 거래 상위 종목을 순위별로 한번 나열해봤습니다. 하나투어의 공매도 비중이 45%나 되고요. 롯데정밀화학 그리고 대형주 가운데서는 LG엔솔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32.84%로 또 만만치 않은 공매도가 또 집중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공매도까지 이제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시장 분위기는 안 좋고 앞으로 전망들도 다 핑크빛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물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 희망을 좀 찾는 그런 분위기는 나타났었는데요. 오늘은 또 그렇지가 않네요.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지금입니다. 올 하반기에 증권사들은 어떤 시장에 대한 전망을 내놓고 있을까요? 다 코스피 전망을 낮춰 잡아요. 이전 수치만 하더라도 한 코스피 상단을 3,000포인트까지는 반등 가능할 거요. 이렇게 내다보는 증권사들이 제법 많이 보였었는데요. 다 없어졌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상단 많이 올라가봤자 2,700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전히 2,200 깬다는 증권사도 있고요. 많고요. 2,200포인트를 하단으로 한번 제시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서둘러서 수정 자료를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금리 인상기는 계속해서 앞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성장주는 가고 가치주의 시대가 오는데 가치주의 시대가 앞으로 3년에서 5년까지는 이어질 거다. 길게는 10년까지도 이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줄을 이룹니다. 성장주라 함은 우리가 많이 그동안 생각했었던 종목들 있잖아요. 왜 꿈을 먹고 이제 커간다는 그런 종목들이요. 발전 가능성이 높고 이익이 많이 나서 주가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 이런 주식에 우리는 그동안 관심이 참 많았고 지금 포트폴리오 안에도 이런 종목들이 상당수 있는데요. 진짜 성장주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섹터별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성장주의 대표격인 인터넷 플랫폼 또 게임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진짜 저물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다 할 모멘텀 아예 없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담당 애널리스트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올해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된 또 이분을 모셨습니다. 오늘은 인터넷 게임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삼성증권 오동환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짜 그런가요? 성장주 시대는 저문 겁니까? 저물었다기보다는 네. 단기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이 어려운 부분이고 그러면 이미 여기 아직까지도 소위 물려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시거든요. 이거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야 할지 또 연구원님과 함께 좀 고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민들의 국민주, 대표 국민주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 저 또한 그랬었고요. 관심 자녀들에게 줄 주식으로 카카오, 네이버 좋다 이런 이야기들을 숱하게 들었었는데 시장이 무너지는 가운데 금리 인상기에 이들은 취약해 이런 이야기들과 그 누구보다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건가요? 지금 네이버, 카카오 같은 말씀하신 플랫폼 기업들의 상황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사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업체들은 광고나 커머스 쪽에서 매출이 상당 부분이 나오는데 네. 지금 올해 초부터 우크라이나 사태나 아니면 글로벌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로 국내 경기 자체가 좀 많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관련된 매출의 성장률 자체가 좀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커머스 부분 그리고 이제 광고 부분의 성장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오면서 성장률이 올라갔었는데 작년 중순 이후로부터는 이 성장률이 오히려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올해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성장률이 좀 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비용단에서도 지금 네. 전 세계적으로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 대한 품귀 현상이 나타나면서 임금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도 주요 개발자들에 대한 임금을 올려주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이 영업이익 압박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비용이 올라가니까 영업이익 매출은 그 이상으로 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외적인 환경의 어려움으로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나면서 네이버, 카카오의 영업이익 성장률 자체가 좀 크게 둔화되기 시작을 했고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의 주범으로 국제유가를 우리는 많이 꼽기는 합니다만 또 하나의 주범으로 임금 인상, 인력난 이런 것들이 또 꼽히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좀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이버, 카카오가 진짜 대표적으로 이걸 느끼고 있는 그런 기업 가운데 하나가 돼버렸네요. 지금 주가를 보면 한동안 막 떨어졌다가 바닥 모르고 떨어지다가 그래도 조금 반등을 하려나 하는 모양이기는 한데 진짜 찐 반등을 하려면 시장 분위기도 좀 괜찮아져야겠지만 이 네이버, 카카오만의 어떤 신성장 동력이라든지 아니면 본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이게 확실하게 조금 더 나아준다든지 이런 무언가가 있어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서 참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본격적인 반등을 시연해내려면 어떤 것들이 좀 수반되어야 된다고 보세요? 주가가 오르기 위해선 두 가지가 조금 더 도와줘야 될 텐데요. 첫 번째로는 대외적인 그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려가 해소되면서 피어 밸류에이션의 전반적인 상승이 나타나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바텀업으로 봤을 때 네이버나 카카오 기업 측면에서도 영업이익이나 매출 성장률이 올라오는 모습이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기존에 성장을 많이 이끌었던 광고나 아니면 이커머스 부분의 성장률이 좀 많이 둔화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시장 경기 자체가 우선적으로 좀 좋아져야 될 부분이 있고요. 이게 아니라고 하면 경기와 상관없이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출시를 해서 거기서 성장이 나타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이제 카카오가 대표가 바뀌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오픈 채팅이라는 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오픈 채팅은 이제 카카오톡 내에서 이제 지인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과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라서 동호회라든지 아니면 주식 정보방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카카오가 하반기에 좀 대대적으로 기능을 개편을 해서 여기서 광고라든지 아니면 구독 모델 같은 것들을 새롭게 넣어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성공을 거두냐에 따라서 하반기 이런 플랫폼 기업들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웹툰 쪽은 어때요, 연구원님?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왜 K 콘텐츠가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아직은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먹힐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드라마, 영화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이 웹툰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 영화들이 많이 제작되면서 웹툰을 찾아가서 보는 이제 해외 그런 팬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고 플랫폼도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쪽에서의 수익은 아직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닌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웹툰은 굉장히 그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컨텐츠고요. 웹툰을 중심으로 뭐 영화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타 미디어들로 확장성이 굉장히 높은 중요한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웹툰은 사실 국내나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잘 자리를 잡고 수익성을 굉장히 좀 잘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가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아직 웹툰이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은 북미, 유럽이나 아니면 동남아 이런 시장을 공략을 하겠다라고 나서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이쪽 지역에서는 웹툰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높지 않다 보니까 마케팅을 많이 하면서 일단은 외형 성장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라인 성장에는 기여를 하고 있지만 당분간 1, 2년 동안에는 영업이익까지 이들 지역에서 기여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는 많이 투자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 2년 정도가 지나면 그 부분에서 수확의 시기가 분명히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부분에서는 1, 2년 정도의 이후에 어떤 수확, 주가 측면에서는 어떻게 우리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새로 사야지, 지금 사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미 고점에서 사서 많이 이렇게 흘러내려서 어찌 할 줄도 모르겠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냥 기다리는 게 답이겠습니까? 지금 네이버 카카오의 주가를 좀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네. 매출 대비 수익 비율, 그러니까 PSR 밸류에이션을 많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과거 10년 동안의 네이버나 카카오의 PSR의 바닥권은 보시는 것처럼 한 3배 정도가 바닥 수준이었고요. 네네. 지금 네이버가 한 4배 정도, 카카오가 한 3.8배 정도 수준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지금 하반기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로 그 글로벌 주식시장이 더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최악의 시나리오로 3배 가까이까지도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은 네이버 카카오가 추가적인 다운사이드는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 규모는 한 20에서 30% 정도를 보고 있고 길게 봤을 경우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신성장 동력들에서 수확하는 시기는 뭐 2년 후부터는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가 되신다고 하면 장기 투자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 카카오 먼저 봤고요. 이제는 또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 두고 계실 게임 섹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최근 뭐 한두 달 사이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분들은 그리 많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 분위기가 너무 엉망이 되어버리고 뭘 새로 사는 것조차 이제 꺼려지고 이미 나의 주식 비중은 90% 이상, 100% 이런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문제는 한동안 그렇게나 잘 나갔었던 게임 섹터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다 보니 그냥 포트폴리오 안에 그 마이너스 그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만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하는 분들이 이것도 역시 태반입니다. 네, 이제 하나하나 게임 섹터 그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점검을 해보려 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진짜 연건이 금리 인상 앞으로도 미국을 필두로 해서 계속 이뤄질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런 게임주를 비롯한 성장주에게는 진짜 타격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선반영됐다 뭐 이런 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게임 쪽 관련해서는 뭐 이런 금리 인상이나 경기들보다는 네. 아까 인터넷 쪽에서 말씀드린 개발자 임금 인상이 사실은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작년, 재작년부터 개발자들 임금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면서 네. 비용 부분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인건비가 많이 네,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그 이상으로 사실 매출이 올라가야 되는데 코로나19 기간에 사실은 게임 쪽이 굉장히 좋았지만 1년이 지난 시점부터 기저효과 때문에 성장이 둔화가 됐고 네. 지금 시점에서는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대작 출시 일정들이 좀 지연이 되면서 사실 시장 자체가 성장을 못하면서 네. 매출은 그대로고 비용이 올라오면서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안 좋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게임 시장 전반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공급이 지연된 부분들은 연말부터는 좀 해소가 될 것 같아요. 네. 예정돼 있던 대작들 출시가 연말부터는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네네. 시장의 규모가 올라가면 이제 좀 비용이 올라간 부분들을 좀 상쇄하지 않을까 이렇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신작이 나온 업체들부터 볼게요. 카카오 게임즈요. 네. 최근에 신작 이름이 우마무스메 요거 흥행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데 그 하루 전에는 폭락이었고 제 기억으로 흥행이다 라면서 뒷날 또 폭등을 해버리고 또 뒤에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다, 또 폭락이고 이런 식이에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우마무스메는 분명히 흥행을 한 게 맞고요. 네. 이게 출시되기 전만 해도 이게 게임이 잘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찬반이 굉장히 있었고 시장 컨센서스 기준으로는 초기 1매출이 한 5억에서 10억 정도 하면 잘한다 이런 의견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iOS 매출 순위 1위 그리고 구글 매출 순위 2위까지 올라오면서 1매출이 초기에 10억 이상이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상당히 흥행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올해 2분기부터 카카오 게임즈 영업이익을 좀 많이 늘릴 것으로 보고는 있는데요. 주가가 이렇게 막 같은 뉴스를 보고도 이렇게 뭐 등락을 거듭한 건 시장의 기대치가 좀 달랐기 때문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마무스메의 흥행에 대해서 약간 보수적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2분기나 올해 영업이익에 대한 컨센서스는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돼 있었거든요. 우마무스메뿐만 아니라 뭐 네. 기존에 출시했던 오딘의 1매출의 전망 아니면 기타 게임들의 전망들에 대해서 네. 시장에서 다소 조금 공격적으로 반영을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게임이 출시됐을 때 그러면은 새로운 뉴스를 하자 이러면서 이제 좀 매도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지금 대비해서 업사이드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게임사들의 상황이 훨씬 더 좋지가 않거든요. 다른 대형사들 네, 같은 네. 경우는 지금 연말까지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좀 감소를 하거나 정체가 되거나 이런 그림인데 그나마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2분기부터 뭐 3분기, 4분기까지 영업이 계속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다소 좀 부담은 되는 건 사실이나 게임 섹터 내에서는 가장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다. 오, 이렇게 카카오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즈가요? 네네. 오,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형주 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NC소프트 또 볼게요. 이렇게 카카오 게임즈가 모바일 시장에서 이렇게 꽉 잡고 있는 그런 사이에 그럼 NC소프트는 어떻게 될까? 우리의 리니지 빠들, 우리 린저 씨들,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리니지를 사랑하는 그런 층도 굉장히 두텁단 말이에요. 이들은 또 경제력이 또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의 뭐 아이템 사는 거는 또 주저하지 않은 분들이 또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고정 팬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나 밀릴 정도로 수익이 악화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진짜 많이 떨어졌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네네. 현재 구간으로도 아직도 40만 원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 오늘 또다시 이탈되는 상황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건 과도한 거 아닙니까, 연구원님? 저는 그렇게 과도했다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사실 NC소프트가 지난 한 10년 이상 동안 저희가 이제 게임 섹터를 봤을 동안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냈던 게임 회사는 분명히 맞는데 네. 최근 1, 2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 한 1년 정도까지 좀 되게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어요. 왜냐하면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계속 신작을 출시하면서 계단형으로 꾸준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을 해왔었는데 NC소프트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증가에 대한 부담이 영업이익 감소로 지금 다 나타나고 공통적인 있습니다. 네, 부분이군요. 맞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지금 리니지 W가 출시가 최근에 되면서 이게 흥행을 했고 영업이익이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다시 이제 리니지 W의 매출이 정점을 찍고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서 다음 신작 TL이 나오는 연말 전까지는 네. NC소프트의 분기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그림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신작마저도 신작이 이제 발표되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이제 확인한 이후에야 더 뭐 올라갈 여지를 마련한다는 등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TL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연말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 하지만 네. 이게 이 플랫폼 자체가 PC랑 콘솔을 기반으로 출시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처럼 뭐 이렇게 1조 원 단위의 그런 대작 매출이 나오긴 조금 쉽진 않은 아무래도, 상황이기 때문에 네. W의 매출 감소를 커버할 수 있을지가 좀 퀘스천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제 모바일 대작은 아이온 2인데 이거는 한 2024년 정도가 출시가 될 것 같아요. 아직 그래서 멀었네요.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약간 그 W의 매출 감소를 과연 채워줄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시장의 우려가 커졌고,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도 PE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기준으로 한 20배가 좀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과거 좀 히스토리컬하게 봤을 때 한 15배에서 25배가 이제 NC소프트의 밸류에이션 밴드였는데 네. 그 밴드에서 이렇게 뭐 바닥권은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이 뭐 하반기까지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도 당분간 조금 부진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이제 언급되는 부분이 인건비의 증가, 이거를 이제 계속 강조를 해주시는데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게 전문가를 찾기가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 그들이 뭐 그냥
뭐 계속 올려줘 뭐 이런 걸 요구를 하고 있는 건가요? 뭔가요? 사실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배출되기 위해서는 뭐 컴퓨터 공학과의 그 졸업생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네. 그 졸업생 숫자는 몇 년 동안 한정이 돼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 국내 스타트업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나면서 개발자들 네. 수요가 쏠렸고 여기에 이제 사실 전통적인 산업군, 뭐 은행이라든지 증권사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전통적인 제조업체들에서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면서 개발자들 직접 채용해서 뽑는 경우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네, 네. 수요가 많이 늘어난 거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이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사실 뭐 하루 이틀에 그칠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위메이드로 한번 가볼까요? 한동안 우리 다 기억합니다. 2만 원짜리 위메이드가 20만 원 위로 껑충 뛰어오르면서 그것도 한 몇 달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주변에 누구는 위메이드로 오리를 해서 퇴사를 했다더라. 뭐 이제 행복한 노후 생활 시작된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너무나 난무했었던 그 주인공 위메이드인데 그 24만 5천 원 딱 찍고 그 이후로부터 주르륵 밀리면서 지금 현재 5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거잖아요. 한동안 이제 가상화폐 플랫폼이죠. 위믹스를 내놨지만 뭐 요즘 뭐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거품도 많이 빠졌고 관심도도 많이 떨어져 나갔고 이런 가운데서 위메이드도 속절없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도 한번 봐주십시오. 위메이드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르포 글로벌에 이제 블록체인을 연계를 하면서 코인 시장의 자금을 이제 게임 쪽으로 흡수할 수 있는 기반을 네. 만들었고 이게 굉장히 투자자들의 그 관심을 모으면서 주가도 굉장히 크게 뛰었었죠. 근데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 보니까 트래픽은 많이 몰리기는 했는데 이 게임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시장이 기대했던 것만큼은 나오지 않고 하면서 이제 주가가 다시 빠졌어요. 그리고 네. 그 이후에 미르포의 매출도 좀 감소세를 접어들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P2E 게임이 과연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한 퀘스천이 다시 제기가 됐는데 저희는 지금 형태의 P2E 게임으로서는 좀 지속 가능성은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P2E 같은 경우는 결국은 게임을 해서 돈을 번다는 개념인데 네. 그러려면 그 돈을 주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 그쵸. 거고 그동안에는 이 돈을 준 주체가 이 코인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돈을 그대로 이제 게이머나 아니면 뭐 채굴자들에게 주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근데 코인 시장이 망가지면 더 이상 그 돈을 지불할 주체가 없어지는 부분이고 네. 이게 지속 가능하려면 결국은 뭔가 이제 마케팅 비용을 세이빙을 해서 그 마케팅 비용에서 아낀 돈을 뭐 게이머들에게 나눠주는 뭐 이런 구조로 가야 되는데 지금 지난 4분기에 위메이드와 엔소프트의 게임별 매출과 비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P2E 게임으로 하면서 마케팅비는 많이 절감이 된 게 확인이 돼요. 엔소프트가 매출 대비 16%를 쓴 거에 반해서 위메이드는 절반밖에 안 썼지만 네. 돈을 쓰지 않는 동남아 유저들이 많이 몰리면서 서버 운영비, 통신비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를 해서 결국은 전체 비용은 뭐 엔소프트 같은 전통 기업들보다 오히려 더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랬던 이런 거군요. 식의 구조로는 뭐 지속 가능성은 떨어진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다시 이제 또 뭐 이 가상화폐 시장 자체에 뭐 거품이 낀다라고 하면 이게 뭐 P2E 게임도 다시 살아날 수는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지속성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 결국은 이제 위메이드도 지금의 주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네. 이번에 얼마 전에 미르 M이 출시돼서 어느 정도 흥행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흥행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서 게임 업체로서의 밸류에이션을 인정받는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뭐 메타버스, P2E라는 키워드 속에서 게임 섹터들이 정말 이제 새로운 무언가가 나타났다, 이제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았었는데 이게 그냥 다 사라졌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본업은 잘하고 있는가, 신작은 언제 나오나, 중국 판호는 지금 뭐 아직 열리지도 않는 것 같은데 뭐 하나 새롭게 나올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로 이제 도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게임 관련한 이제 기업들을 계속 들여다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게임 섹터를 지금 그 안에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지, 그리고 그래도 최선호주는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도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신작이 출시되는 연말까지는 네. 게임 섹터 전반적으로 좀 쉽지 않은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섹터 전반으로 PE 밸류에이션이 한 20배 정도 되는 수준인데 그걸 히스토리컬하게 봤을 때는 뭐 라인업이 적고 신작 기대감이 없는 업체들이 한 10배 초반, 그리고 이제 신작 기대감이 큰 업체들이 한 20배 중반까지 이렇게 가 있었던 걸 보면 주가는 빠졌지만 이익 전망치가 낮아지면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싸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종목 선택, 종목 피킹이 더 중요한 상황이고
결국 이제 라인업을 잘 살펴보면서 투자를 네.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말씀 주신 그런 업체들 쭈르륵 가운데 카카오 게임즈를 그래도 타와 기업 대비해서는 그래도 좀 괜찮다라고 좋은 점수를 주셨는데 그럼 최선호주도 그렇게 생각하면 괜찮을까요? 네, 카카오 게임즈하고 그리고 섹터 내에서 그래도 웹보드 게임 쪽은 네.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오, 네네. 그리고 이제 이번 달 다음 달 안으로 웹보드 게임 시장 내 규제도 한 번 더 완화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게 적용이 되면 관련 업체들, 뭐 NHN이나 네오이즈 이런 업체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네. 업체를 좀 주목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삼성증권 오동환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인터넷 그리고 게임 섹터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